자, 우리가 앞 시간에 기본적인 환경과 툴을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그리즈 펜슬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즈 펜슬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한 프레임씩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시절에 책에다가 한 장 한 장 그림 그려서 쫙 넘기면서 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한 장 한 장을 직접 그려서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즈 펜슬의 컨셉에 가장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방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단하게 공튀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 레이어 선택해서 땅을 한번 그려주고요. 단축키 Y 누르면 레이어를 바꿀 수 있죠. 라인 레이어로 가서 공을 그려줄게요. 일단 동그랗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왼쪽으로 하나 옮겨서 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프레임의 그림을 그렸더니 앞에 프레임의 모습이 희미하게 화면에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쪽 레이어 창에서 어니언 스킨이라고 하는 옵션이 켜져 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앞 프레임과 비교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끌려면 이쪽 어니언 스키닝 옵션을 꺼주면 이렇게 앞에 프레임에 그렸던 것들이 사라졌죠. 근데 한 프레임씩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한 프레임 뒤로 가서 자, 이렇게 움직임을 그려봤고요.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키프레임 다루는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 느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쭉 선택해서 뭐 스케일 눌러서 이렇게 쭉 키워줘도 되고요. G 눌러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좀 천천히 이런 느낌의 공튀기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림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도 금방 그리시더라고요. 그리즈 펜슬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인터폴레이션인데요. 보간이죠. 기존의 블렌더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 때 했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동작을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동작 키프레임 만들었을 때 그 사이의 움직임을 시스템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키프레임들 쭉 선택해서 X 누르고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형 툴로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주고요. 엔터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10프레임 정도 뒤로 와서 바닥에 찌그러뜨리겠습니다. 엔터 쳐줄게요. 자, 그리고 20프레임에서 대충 그릴게요. 30프레임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이의 공간을 시스템이 알아서 채우도록 해줘야 하는데 저번 시간에 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툴이 있죠. 여기 인터폴레이트 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키프레임 선택하고요. 어느 지점에 키프레임을 하나를 더 추가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프레임 간격이니까 5프레임 정도로 해볼게요. 인터폴레이트 툴을 선택한 다음에 화면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요. 이렇게 그 사이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5프레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생각해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5프레임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8프레임 정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쭉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만큼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자동으로 다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일단 내가 키프레임의 어느 공간을 채우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자, 원하는 키프레임 선택해 주고요. 위쪽에 그리즈 펜슬 메뉴에서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 사이 공간이 한 프레임 단위로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냥 무조건 이거는 이제 리니어 등속 운동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원치 않는다면 인터폴레이트 시퀀스의 팝업 메뉴에서 타입이 리니어가 아니라 서큘러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즈 아웃을 선택해 줄게요. 끝으로 갈수록 느리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자동으로 인터폴레이트 해주는 기능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프레임에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엔터, 그리고 10프레임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에디트 모드로 가세요. 인터폴레이트 해줄게요. 이 구간을 먼저 인터폴레이트를 할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인터폴레이트 시퀀스 리니어가 아니라 서큘러 하고요. 이즈 인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처음이 제일 느리게요. 그리고 그 다음 보관은 그리즈 펜슬에서 똑같이 인터폴레이트 하는데 이거는 이즈 아웃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또 ease in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우리가 스트로크를 그렸지만 이거는 사실 버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키프레임 사이를 메워줄 때 몰핑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처럼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의 숫자가 맞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냥 그림을 그렸다고 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0프레임 정도에서 조금 정면 뷰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고 했을 때 이 사이를 보관하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인터폴레이트 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간에 완전히 찌그러진 모양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자동으로 보관을 하는 기능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중에 일부분에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주는 세 번째 방법은 리깅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도 캐릭터 모델링에 리깅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즈 펜슬에서 그림을 그린 것도 똑같이 버텍스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깅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Shift A 누르고요. 어머처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सब디바이드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이제 IK 툴 써야 되니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디스커넥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빼줄게요. 자,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이거 스트로크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본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 눌러서요. 오토매틱 웨이트 선택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포즈 모드로 가서 움직여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대로 웨이트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웨이트 설정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본 선택하고 그 다음 Shift 누르고 스트로크 선택한 다음에 웨이트 페인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본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 본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N 누르고 여기 툴에서 폴오프를 스무스가 아니라 컨스탄트로 할게요. 한 번에 그냥 쫙 빨갛게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 선택하고요. 칠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누르고 세 번째 본 선택해서 칠해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칠할게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자, 본을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갈게요. 그리고 움직여보면 나름 괜찮은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IK 본 말고 그 앞에 손에 있는 본 선택하고 컨스트레인트 메뉴 들어가서 인버스 키네매틱스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자, 타겟은 아마추어죠. 그리고 본은 맨 끝에 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체인 랭스는 하나, 둘, 셋. 자, 이제 IK 본 선택하고 G 눌러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그리즈 펜슬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리즈 펜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